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지라의 목소리가 한밤중에 골목을 찢었다. 그녀의 손은 지우림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킨 눈물이 흘렀다. 서울의 어두운 뒷골목,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두 자매는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지우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다시 돌아온 거야? 지라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갈라졌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을 리 없어. 10년 전 쌍둥이 자매 지라와 지우림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그들의 죄는 단 하나였다. 동성애자라는 것. 우지라와 지우림은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었고 그 사실이 가족에게 발각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버지는 그들을 집에서 쫓아냈고 어머니는 눈물로 그들을 외면했다. 너희는 우리 딸이 아니야 라는 말만 남긴 채. 지라는 그날 이후로 지우림을 증오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을 증오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가족을 잃게 했고 서로를 갈라놓았다. 지우림은 사라졌고 지라는 홀로 서울의 거친 거리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는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술집에서 손님들의 욕을 들으며 돈을 벌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제 지우림이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10년 전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진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라는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그녀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돌아온 것일까? 지라야 지우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떨리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할 말, 지라가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 너야. 지우림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내가 돌아온 이유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야. 지라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구하다, 아니. 그녀는 이미 망가진 삶을 살고 있었다. 구할 게 뭐가 남아있단 말인가? 하지만 지우림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는 지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부모님 그들이 우리를 버린 진짜 이유를 알아냈어. 그리고 그걸 바로잡으려면 내 도움이 필요해. 지라는 혼란스러웠다. 부모님. 그들이 버린 이유라니? 그녀는 그저 그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우림의 말투는 단순한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지라의 인생을 다시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라와 지우림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했다. 쌍둥이로서 그들은 서로를 완벽히 이해했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좁은 골목과 한옥이 늘어선 마을에서 그들은 함께 자랐다. 그들의 부모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한의사였고 어머니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이끌었다. 그들의 집은 늘 엄격한 규율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라와 지우림은 그 규율 속에서도 자유를 찾았다. 그들은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었고 남산타워의 야경을 보며 꿈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의 우정은 사랑으로 변했다. 처음엔 그저 서로를 더 깊이 아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6살의 어느 여름, 지우림이 지라의 손을 잡고 속삭였을 때 모든 게 달라졌다. 지라야,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그 말은 지라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녀는 지우림의 눈을 보며 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몰래 키스를 나누었고 세상 누구도 모르게 그들의 사랑을 키워갔다. 하지만 그 비밀은 오래 가지 못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지우림의 일기장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지라와의 사랑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아버지는 벨트를 들고 지라를 때렸고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신에게 용서를 구했다. 너희는 악마에게 홀렸어. 아버지가 소리쳤다. 지라와 지우림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지만 그들을 지켜줄 사람은 없었다. 결국 그들은 집에서 쫓겨났다. 지라는 그때 지우림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지우림은 말했다. 지라야, 우리 따로 살아야 해. 그래야 하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 그 말은 지라의 가슴에 칼이 되어 꽂혔다. 지우림은 떠났고 지라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서울의 싸구려 원룸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녀는 부모를 미워했지만 더 깊이 미워한 건 지우림이었다. 왜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걸까? 왜 그녀는 싸우지 않았을까? 지금 지우림이 다시 나타난 이 순간, 지라는 그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걸 느꼈다. 지우림은 말했다. 지라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버린 건 단순히 동성애 때문이 아니야. 그들은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었어. 비밀, 지라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우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우리 아버지가 한의원에서 저지른 잘못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 우리를 희생시킨 거야? 지라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엄격했지만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우림의 말은 진실처럼 들렸다. 그녀는 지라에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한의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와 그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아버지는 지라와 지우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있었다. 이게 사실이야? 지라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며 물었다. 지우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난 이걸 세상에 알릴 거야. 하지만 너 없이는 못해. 지라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지우림이 내민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아버지의 한의원에서 한 환자가 잘못된 치료로 사망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액의 돈이 오갔다. 그리고 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날 뻔했을 때 아버지는 지라와 지우림의 동성애를 빌미로 그들을 집에서 쫓아냈다. 그들의 추문이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게 우리를 버린 이유였다고 지라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녀는 서류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우리가 그들의 더러운 비밀을 가리기 위한 도구였어? 지우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난 지난 10년 동안 이 진실을 파헤쳤어. 미국으로 떠난 후 난 변호사가 됐어. 그리고 이 사건을 추적했지? 이제 이걸 세상에 알릴 때야. 지라는 지우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단하고 강인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지라를 향한 애틋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지라는 그걸 느끼고 가슴이 아렸다. 왜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어? 지라가 물었다. 왜 혼자 싸웠어? 지우림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너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난 게 너무 미안했어. 그 순간 지라는 10년 전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 지우림이 떠난 날, 그녀는 혼자 울며 밤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 지우림이 돌아왔고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지라는 그 용기에 감동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싸움은 그들의 부모와의 전쟁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다. 지우림은 지라의 손을 잡았다. 지라야, 나 믿어. 우리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지라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직 지우림을 용서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를 믿고 싶었다. 그들은 서울의 한 오래된 찻집에 앉아서 계획을 세웠다.
지우림은 이미 몇몇 언론사와 접촉했고 증거를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특히 아버지의 한의원에서 일했던 간호사의 증언이 필요했다. 그녀는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행방이 묘연했다. 지라와 지우림은 간호사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의 뒷골목, 오래된 아파트 단지, 심지어 부산까지 찾아다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다시 가까워졌다. 지우림은 지라에게 미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했고 지라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10년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간호사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숨어 살고 있었다. 지라와 지우림은 그녀를 찾아냈지만 그녀는 그들을 보자마자 문을 닫으려 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우림이 애원했다. 우린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에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의 사건을 이야기했다. 너희 아버지는 그 환자를 살리려 했지만 실수가 있었어.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 나한테 돈을 줬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녀의 증언은 지라와 지우림에게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누군가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는 아버지의 한의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너희가 뭘 하려는지 알아? 그가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이걸 세상에 알리면 너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너희도 끝장이야. 지라는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니? 그녀는 지우림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우림은 침착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두렵지 않아. 진실은 결국 드러날 거야. 그 직원은 그들을 협박하며 떠났지만 지라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지우림에게 물었다. 만약 우리가 이걸 공개하면 우리 부모님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그걸 감당할 수 있어? 지우림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도 부모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라야, 그들은 우리를 버렸어. 우린 우리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해. 그날 밤, 지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엄격했지만 어린 시절 그들을 사랑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미워했지만 동시에 그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지우림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준비했다. 하지만 지라는 망설였다. 그녀는 지우림에게 말했다. 지우림, 나 이걸 못할 것 같아. 부모님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지우림은 놀란 눈으로 지라를 바라보았다. 지라야, 지금 뭐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미안해, 지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난 그냥 너랑 조용히 살고 싶어. 그 말은 지우림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지라를 믿었지만 이제 지라가 그녀를 배신한 것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또다시 갈라졌다. 지라와 지우림은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다. 지라는 혼자 서울의 거리를 헤맸다. 그녀는 한강변에 앉아서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지우림과 함께했던 순간들, 그들의 웃음, 그들의 사랑. 그녀는 지우림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을 망가뜨리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 사이 지우림은 홀로 싸움을 이어갔다. 그녀는 언론사에 증거를 공개했고 아버지의 한의원 사건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우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간호사의 증언을 공개하며 진실을 밝혔다. 지라는 뉴스를 보며 가슴이 아렸다. 그녀는 지우림이 홀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지우림에게 전화했지만 지우림은 받지 않았다. 결국
지라는 지우림을 찾아 인사동으로 갔다. 그곳은 그들이 어린 시절 자주 놀러 갔던 곳이었다. 인사동의 거리, 황혼이 질 무렵, 지라는 지우림을 발견했다. 그녀는 혼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라는 다가가며 말했다. 지우림, 미안해. 나 잘못했어. 지우림은 지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라야,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이건 우리를 위한 싸움이야. 지라는 지우림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나도 함께 할게. 우리 끝까지 가자. 지우림은 미소 지으며 지라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상처로 얼룩졌지만 여전히 강렬했다. 지라와 지우림은 함께 언론에 나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동성애로 인해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과거,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아버지의 비밀.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동시에 동성애에 대한 편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결국 법정에 섰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어머니는 지라와 지우림을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미안해, 내 딸들아.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지라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그녀는 부모를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터였다. 지라와 지우림은 서울의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곳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카페의 이름은 빛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마지막 장면은 인사동의 거리였다. 지라와 지우림은 손을 잡고 걸었다. 황혼이 그들을 비추었고 그들의 미소는 세상보다 밝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지라야, 우린 해냈어. 응, 지우림. 우린 자유야.